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30살이 넘어서도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던 저였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을 막 준비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 추악한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 끝에는 놀라운 반전도 있었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저는 디자인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팀 회식이 있었죠.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는 몇몇 친한 직원들끼리 남아 클럽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클럽이냐 하면서도 술도 취했고 또 친한 동료 직원들끼리만 남아 있었기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클럽을 가기로 했는데 동료 직원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클럽은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엉겁결에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귀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가득 찬 곳. 나이트든 클럽이든 많이 가본 게 아니었기에 좀 생소하고 낯설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고 들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잡았는데 여자들끼리 우르르 왔다 보니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막 웃으면서 어디 한번 해줘봐라고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웨이터가 한 번만 도와줍쇼라고 외치면서 제 팔을 잡고 부킹을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술에 취해 가면서도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1도 안 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나는 남자들이야 뻔할 테니까요. 그냥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이터가 밀어넣은 룸의 문이 열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본 순간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훤칠한 외모였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달리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제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 그는 멋쩍은 얼굴로 조용히 새 생수병을 따서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좀 멋쩍게 말을 했습니다. 좀 요란하죠. 저도 이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서 친구들 따라왔거든요. 친구놈이 생일이라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끄러운 곳이랑은 영 안 맞네요. 이런데 잘 안 온다는 건 나이트에서는 너무 뻔한 달코 다른 작업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젠틀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마음까지 덩달아 설렜죠. 이런 데서 만난 남자를 보고 설렌다고?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이 좀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끄러운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서 왔다는 말도 하고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직업도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 남자 직업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실수로 명함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주워주려고 명함을 집어든 순간 저는 좀 놀랐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영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박힌 검찰 로고와 함께 검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검사님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 남자 김영우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떨어뜨렸네. 아까 공무원이시라고. 검사도 공무원이니까요. 아, 그렇긴 하지만 직업을 알고 보니 영우 씨가 더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인데 검사라니 기분이 좀 묘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영우 씨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어요. 영우 씨는 검사 임용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천용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됐대요. 되게 힘들게 살았고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혼자 사는 곳도 허름한 빌라라고 했고요. 본가는 시골이고 부모님도 형편이 막 좋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적당히 다니다가 나중에는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릴까 싶기도 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면 돈을 더 잘 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다니 멀끔하고 뺀질한 외모와 달리 성실하게 살아온 영우 씨가 더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영우 씨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검찰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자주 얘기해주고 검찰청 근처에 있는 맛집까지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훈남이 알고 보니 검사라니.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다들 저더러 미영이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만남이 운명이라 믿으며 영우 씨와 잘 만났고요. 성격 서글서글하고 인물 훤칠하고 게다가 직업도 좋으니 그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저도 그 남자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죠. 저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서로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자기가 개천용 출신의 지방대학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 조직 안에서 무시를 많이 당한다며 빨리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느냐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진지하게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제 친구들이 검사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기에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이선미도 포함이었죠. 선미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큰 정육 백화점과 농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직업 없이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죠. 다만 선민의 부모님은 돈은 많은데 두 분 다 중졸이셔서 학력 컴플렉스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미도 온갖 고액과외니 학원이니 정말 많이 밀어주셨는데 선미는 공부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온갖 공부를 다 시켜줘도 선미의 성적은 거의 반 꼴등이나 꼴등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민의 부모님은 선미에게 어차피 네 머리는 안 되니 사위라도 똑똑한 사위를 얻자고 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손주들은 똑똑할 거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학벌 좋은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어쨌든 선미는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기에 선민의 아버지가 기부 입학처럼 대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고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는 내내 수업도 못 따라가고 학사 경고를 밥 먹듯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미는 자기 집이 부자고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잘 그랬죠. 그러다가 졸업 직전에 친구들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아버지가 연결해준 명문대 박사 출신 연구원이었죠. 선민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삐까뻔쩍한 신혼집 해주시고 그 사위한테 2억 상당의 외제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억 소리가 나는 호화스러운 결혼이었죠. 하지만 선미는 결혼 내내 남편과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만날 때마다 남편과 시댁욕을 했죠. 대화도 안 통하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지네 집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나를 무시하냐며 남편에 대한 분노를 종종 나타냈죠. 그렇게 줄창 싸우다가 결국 2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후로도 다시 재혼하려고 계속 선도 보고 했다는데 마땅한 상대가 눈에 안 찼는지 아직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백수로 살면서 아버지 카드 긁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엄청 편하게 잘 지냈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학벌 좋고 직업 좋은 남자와 재혼하라며 압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선미는 제 남자친구가 검사라는 사실에 엄청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검사라고? 진짜 대단하다. 나는 나이트고 클럽이고 아무리 다녀도 그런 사람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우리 미영이 횡재했다. 진짜 부럽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 나이트가 어디냐고 묻고 본인도 주구장창 주말만 되면 그 나이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트에 간다고 검사를 만날 수 있겠나요? 선미는 좀 대놓고 저를 부러워하고 제 남친 친구라도 소개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법조인 사람으로요. 남친에게도 물어봤지만 남친은 그냥 소개해주고 그런 건 불편하다며 적당히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들의 성화에 제 남친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그날 선미는 무려 샵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더라고요. 샵에서 머리나 메이크업 받고 오면 티가 확 나잖아요.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소개팅도 아니고 그냥 친구 남친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꾸미고 왔지? 황당했죠. 그런데 그날 선미는 제 남친을 보는 눈빛이 좀 달랐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자기가 소개팅하러 온 것처럼 제 남친에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제 남친이 검사라고 하니까 인물도 그냥 그렇고 거만한 행동의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남친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달라 보인다고 하면서요. 선미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최고의 신랑감을 찾았는데 아마 그게 김영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다 같이 만나고 나서 선미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빠가 운영하는 고깃집 중 하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부르라고 했다면서요. 갑자기 니네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부르셔? 너랑 나랑 친하잖아. 미영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궁금하신 거지. 우리 아빠가 완전 좋은 고기 팍팍 줄 테니 네 남친 데리고 한번 오라고 하시네.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났을 때 영우 씨한테 진짜 맛있는 고기를 맛보여준다고 했었거든. 그 약속도 좀 지키고 싶고. 선미의 말에 좀 황당했죠. 둘이 언제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구 아버지가 초대하는 자리다 보니 제 남친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남친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미의 초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민의 아버지는 농장에 정육 백화점 운영에 고깃집도 다수 운영을 하시기에 엄청 바쁘시다는데 저희 초대했다고 일부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컷 먹으라고 좋은 고기도 공짜로 그냥 주시고 그 와중에 제 남친을 막 챙기시는 겁니다. 선민의 아버지가 말은 미영이 때문에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딱 봐도 저보다는 제 남친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죠.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선미랑 친구였지만 선민의 아버지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선민의 아버지가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신 데다 비싼 특수 부위 고기를 막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영우는 제 남친인데 마치 선미 남친인 것 마냥 엄청 챙기시는 겁니다. 대리도 불러줄 테니 술도 마시라면서 최고급 양주 가지고 오시고 뭔가 저랑 같이 초대되었지만 목적은 제 남친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 남친 직업이 검사다 보니 선미 아버지가 제 남친을 인맥으로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하고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미가 슬쩍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 법조인을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보니 그건 전부 다 핑계일 뿐이었지만요. 그 둘은 저도 모르게 연락처도 교환한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언제 둘이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무심하고 안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분명 선미가 제 남친을 보는 그 불손한 눈빛을 느끼면서도 에이 설마 내 착각이겠지. 그래도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남친도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찜찜한 기운은 결국 진짜였고 믿는 도끼에는 발등을 찍히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 후로 일이 너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던 남친.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일이 그러니만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불쑥불쑥 들더군요. 어느 날 남친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퇴근길에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자취방에 가게 되었어요. 전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익숙했죠.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 선미의 고급 외제차가 대여져 있는 거예요. 선미의 차는 노란색이라서 엄청 튑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선미가 내 남친 집에 와 있다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선미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한 것부터 선미가 내 남친을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다 파바박 하고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친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현관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선미의 신발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실에 선미의 명품백까지 올려져 있는 겁니다. 벙쪄 있는 그 순간 남친과 선미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엄청 가벼운 홈웨어를 입고요. 남친과 선미도 저를 보고 당황한 눈치였죠.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등장에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올게 왔다는 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김영우의 표정에서 제가 알던 젠틀함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 비열한 말투로 그러는 겁니다. 미영아, 여기가 너네 집도 아닌데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어떡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왜 이선미랑 있어? 그 말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이선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말해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미영아. 선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야, 네가 인간이야? 결혼할 남친 소개해달라고 하더니 이러려고 해달라고 한 거야? 이러려고 너네 가게 오라고 그런 거냐고! 그 와중에 남친은 선미 역성을 드는 겁니다. 선미한테 고함 지르지 마. 내가 선미 씨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거야. 화를 낼 거면 나한테. 뭐라고? 너한테 사실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언제 말할까 벼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뭘 말하는데? 네가 이선미랑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기막힌 상황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결혼하자며 이제 결혼 준비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내 친구랑 놀아나? 그 말에 남친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미영아,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잖아.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물었지. 나 도와줄 수 있냐고. 나는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개원하고 싶은데 너 그때 경제적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너네 집이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 근데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해도 응원한다느니, 옆에서 붙돋아 주겠다느니. 야, 무슨 중학생이냐? 무슨 응원을 하고 뭘 붙돋아 줘? 나 어이가 없어서. 나 솔직히 그때 이미 너랑 결혼은 안 되겠다 마음먹었어. 라면서 그 비열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있냐 물었는데 제가 엉뚱한 응원만 하니까 저랑은 결혼을 안 하려고 이미 마음먹었대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눈치가 없어? 나 검사야. 그럼 당연히 결혼하려는 여자집 쪽도 빵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처음에 네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길래 집 좀 사는 줄 알았다. 남친은 아예 대놓고 저런 양아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미는 킥킥거리며 저한테 그러고요. 자기야, 저거 중고로 산 거야. 미용이네 돈 별로 없어. 라면서 저를 조롱하는데 얼굴이 벌개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친은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선미 씨네 아버지가 나 나중에 나오면 변호사 개업 비용부터 빌딩까지 싹 다 지원해주기로 했어. 내가 바라는 도움은 이런 거야. 선미 씨야말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있던 선미가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미영아. 근데 솔직히 검사 남편 뒷바라지할 능력 너도 너네 집에도 없잖아. 너한텐 과분한 남자야. 주제를 잘 알아야지. 영우 씨 나한테 잘 보내줘. 그리고 나도 이번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자. 친구 좋은 게 뭐니? 네가 양보해. 두 사람의 뻔뻔한 낯짝을 보니 눈물조차 아깝더군요. 저는 기가 막힌 기분으로 그 둘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난리치고 해봤자 저 둘이 쿵짝으로 덤벼들 게 뻔했어요. 막말로 제가 김영우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미 머리채를 잡겠나요? 깽판을 치겠나요? 오히려 그런 짓 했다가 고소당하면 더 억울하겠죠. 저는 그냥 기막힌 비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다. 돈밖에 없는 년이랑 돈 보고 붙은 놈이랑 천생연분이네.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침을 뱉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친구와 약혼남에게 동시에 당한 배신. 말로만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글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선민의 부모님은 검사 사위를 본다며 굉장히 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생겨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이 아니라 민원실이긴 하지만 김영우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괜히 마주치면 어쩌나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일만 하고 돌아가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일을 보고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영우, 2층 남자 화장실 또 막혔댄다. 빨리 가서 뚫어. 김영우라는 이름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낯익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남친 김영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었을 때부터 혹시나 이 부근에서 만나면 어쩌지 걱정이 됐는데 정말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김영우가 입고 있는 옷은 법복도 말끔한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등판에는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낡은 회색 작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 양손에는 분홍색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요. 저 사람 검사인데 왜 저런 걸 입고 있지? 너무 의아해서 몸을 좀 숨겨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남자분에게 김영우가 대답하더라고요. 아, 예, 반장님. 그렇게 김영우는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저는 넋이 나갔죠. 저 사람 김영우 맞나? 내가 착각했나? 하지만 분명 얼굴도 목소리도 김영우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방금 다른 분이 분명 김영우라고 불렀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레 김영우가 간 2층 남자 화장실 근처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다시 봐도 김영우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김영우가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김영우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선미를 말하는 거겠죠.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좀 바쁘네. 괜찮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김영우는 사실 검사가 아니었구나. 검찰청 건물의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하는 용업업체 직원이었구나라는 것을요. 그럼 작정하고 검사라고 사칭하고 속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는 저에게 검사라고 하면서 명함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뭐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실제로 그 검찰청 안에는 김영우라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제 전남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영우 검사가요. 아마 제 전남친인 김영우가 그 명함을 훔친 건지 뭔지 손에 넣게 되면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검사 명함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검사라고 하면 대우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걸로 여자까지 등쳐먹으려고 했겠죠. 순간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이선미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 사모님 타이틀, 선민의 부모님의 학력 컴플렉스를 씻어준 구세주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용역 직원도 아니고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 그게 바로 김영우의 실체였습니다. 당장 가서 따질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굳이 내 손에 똥 묻힐 필요 없더라고요. 대신 이선미에게는 이 황당하고도 우스운 꼴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줌을 당겨 김영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등판에 선명하게 박힌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와 손에 낀 고무장갑, 뚜러뻥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차단했던 이선미의 번호를 풀어서 방금 찍은 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요. 선미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님 실체야.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친구였던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보내준다. 너는 내 뒤통수 제대로 때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비열한 인간이 아니거든. 그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얼마 안 지나 일이 사라지더군요. 아마 선미는 처음엔 이 사진이 뭔지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김영우에게도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선미야, 왜? 그러더니 막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당황한 얼굴로요. 아마 이선미가 사진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영우는 쩔쩔매며 그게 뭔 소리냐고 하면서 통화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도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죠.
그리고 자리를 좀 옮긴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첨부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멍청한 짓 작작해. 작정하고 속이는 인간인데 네가 전화해서 말한다고 그래 나 검사 사칭했어 그러겠니? 너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라. 그냥 여기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여기 검찰청 민원실 건물이야. 저는 진짜 이선미도 어지간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민원실 입구 근처에서 이선미를 기다렸습니다. 이 재밌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선미가 들이닥치더라고요. 표정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쥔 채요.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저는 멀리서 팝콘이나 먹으며 지켜볼 생각이었지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선미는 초조한 얼굴로 김영우에게 전화를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김영우가 대걸레를 들고 내려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김영우도 갑자기 눈앞에 이선미가 있으니 얼어붙었죠. 이선미의 눈도 뒤집어졌습니다. 김영우를 빠르게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김영우가 손에 있던 대걸레를 확 놓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이선미도 눈이 뒤집혀 달려가더니 김영우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민원실 로비가 떠나가라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검사라며! 형사부 검사라며! 이게 검사야? 이게 검사야? 선미는 악을 썼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김영우는 쩔쩔매며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선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민원인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실사판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들고 김영우의 정수리를 내리찍으려고 했고 결국 거기 있던 청사 방호 직원들이 달려와 선미를 말리더라고요. 김영우는 이선미한테 머리가 찍혀 아파서 바닥을 뒹굴다가 이선미가 직원들에게 잡힌 것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이선미는 거기서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진심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었죠. 나중에 다른 친구들 통해 전해 들은 후일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이 결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는데 선민의 아버지가 사위 기죽으면 안 된다고 벌써 외제차 한 대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예비사위가 검사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알고 보니 검사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죠. 집안 망신에 완전 뒷목 잡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는 당연히 그날로 용어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명함을 훔쳐 사칭하고 다닌 죄가 굉장히 컸죠. 이선미에게 차 말고도 이래저래 뜯어낸 돈이 좀 있었는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그런 식으로 뜯어낸 돈은 이미 도박 빚과 유흥비로 탕진해 빈털털이라 합의도 못한다더군요. 박사 남편한테 무식하다고 소박맞고 이번엔 청소부한테 검사라고 속아 돈 갖다 바친 바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남친을 뺏은 걸 알기에 다 선미를 비난하고 기피했는데 그 일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그날 공교롭게 일로 검찰청 민원실에 갔던 게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진 몇 장으로 두 사람을 완벽하게 자멸시켰으니까요. 돈으로 명예를 사려 했던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친구와 남의 명함 훔쳐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기꾼 전남친. 둘 다 인과응보를 제대로 치른 셈이죠. 나이트클럽 바닥에서 주운 명함 한 장. 그때는 인연의 시작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쓰레기한테 걸릴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선미가 제 쓰레기를 성심성의껏 치워준 은인이나 다름없네요. 친구와 약혼남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엮이면 큰일 날 뻔했던 쓰레기와 언제든 제 뒤통수 칠 수 있는 인연을 잘 끊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펙타클한 막장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